당신은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3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칠순 잔칫날 100명 앞에서 상영된 축하 영상으로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한 여성의 칠순 잔치가 어떻게 평생의 거짓을 폭로하는 법정 드라마의 시작이 됐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오늘은 박순자 씨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3남매가 정성껏 준비한 자리였죠. 친척, 친구, 동네 이웃까지 1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오늘만큼은 주인공이세요. 자식들의 말에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키우기에만 바쳤던 그녀였으니까요. 남편 김철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 가끔은 새벽 2시, 3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죠.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식이 길어졌어. 짜증나게 왜 자꾸 물어? 대화는 항상 이랬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갑고 때론 폭력적이기까지 했죠. 그래도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밖에서 고생하니까 집에서는 편하게 해줘야지. 어머니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순자 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50년. 반세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이한 칠순 잔치.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만큼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준비한 영상 상영하겠습니다. 큰딸의 멘트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순자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수줍게 웃고 있는 소녀. 하객들이 어머 예쁘시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식 사진. 23세 순자 씨와 25세 철수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 젊네 그때는. 하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가족여행 사진들.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항상 바쁘셨고 엄마는 혼자서 우리 셋을 키우셨죠. 큰딸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철수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오더니 낯선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저 아이들은? 그리고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나의 또 다른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순간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야? 또 다른 가족이라니?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의 자식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준비한 영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잠깐만요. 영상 멈춰주세요. 둘째 아들이 황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는 철수 씨와 그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외식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철수 씨가 그 여자의 배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 임신한 배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1995년. 순자 씨가 막내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림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뭐야? 순자 씨의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신랑 측 테이블에 앉아있던 철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철수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의 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꿈이구나. 악몽이지. 곧 깰 거야.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김철수 당신의 이중생활은 이제 끝입니다. 마이너스 당신의 진짜 가족 일동.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은 자신의 자식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몰래 끼워 넣은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정체도. 칠순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기보다는 폭파됐다고 해야 맞겠죠.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순자 씨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아버지, 저게 대체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옛날 일이고. 옛날 일? 영상에 나온 아이들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것도 옛날이에요?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온 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30년 전부터 옆 동네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미선이라는 여자와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둘이 살고 있었죠. 30년? 30년 동안.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매일 밤 늦게 들어온 이유. 회식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 그는 순자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미선 씨의 집으로 가서 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녁을 2번 먹었다고요? 큰딸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선이가 밥을 차려 놓으니까. 철수 씨의 대답에 순자 씨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나도 매일 밥 차려놨는데? 나는 뭐가 돼? 더 기가 막힌 건 돈 문제였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부 내가 모았어.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 씨는 그 시간에 다른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아이들 학원비. 미선 씨의 아이들 대학 등록금. 미선 씨와의 해외여행. 당신 작년에 나한테 여행 가자고 했을 때 돈 없다고 했잖아.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랑은 제주도,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갔어? 사진이 여기 다 있는데. 순자 씨의 손에는 큰딸이 조사해서 뽑아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내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철수 씨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23세 시집 와서 70이 될 때까지. 47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나?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 차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남편 술 냄새 맡으며 잠들고, 다음날 또 똑같이 반복하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순자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큰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30년이나 지속됐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구체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사진, 영상,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으세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통장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통장을 뒤져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은 미선 씨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3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면 큰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억 2천만 원이에요. 뭐?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억 2천만 원.
그 돈이면 순자 씨의 집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더 있어요. 둘째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미선 씨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요. 강남에. 시세가 12억 정도 되는 집이에요. 12억?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은 20년 전에 산 빌라였습니다. 지금 시세로 3억 정도 될까 말까 한 집이었죠. 그런데 철수 씨는 다른 여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순자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계속 조사해. 더 파낼 수 있는 것까지 다 파내. 순자 씨의 명령에 자식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미선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둘이 아니라 셋이었던 겁니다. 셋이요? 네. 막내가 아직 대학생이에요. 20살. 20살이면 내가 45살 때네. 순자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45살.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 맞다. 큰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려다가 차마 말을 못 꺼내고 결국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수 씨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순자 씨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철수 씨의 휴대폰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심지어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철수 씨가 미선 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미선 씨의 집 거실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큰딸이 미선 씨의 집 앞에서 잠복하다가 미선 씨가 잠깐 외출한 사이 베란다 창문 너머로 그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사진 속에는 철수 씨가 미선 씨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족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내가 평생 원했던 모습이었는데. 순자 씨는 평생 가족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항상 귀찮아 다음에라며 미뤘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여자와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이제 충분해요. 변호사님한테 가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엔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자. 나 이제 정신 차릴게.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애들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이혼하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애들? 애들 걱정은 30년 전에 했어야죠.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날 때 말이에요. 순자 씨의 말에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불발됐고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 법정에 들어선 순자 씨는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법정에 와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옆에서 말해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부등본, 가족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칠순 잔치 때 상영됐던 그 영상.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피고 철수 씨는 30년간 중혼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맞습니까? 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또 다른 가족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부동산 구매 비용이 총 20억 원이 넘는다는 것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조금 후련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하지만 철수 씨 측 변호사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순자 씨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헌신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남편에게 자주 잔소리를 했고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잔소리?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 냄새 풍기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한마디 한 게 잔소리예요. 순자 씨가 소리쳤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원고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하지만 순자 씨 측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원고는 47년간 한결같이 가정을 지켰으며 경제적으로도 가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30년간 배우자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입니다.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순자 씨가 평생 일했던 기록들, 시장에서 일한 급여 명세서, 식당에서 받은 월급 통장, 그리고 자식들의 진술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잔소리꾼이라고 부릅니까? 큰딸의 진술에 철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선 씨도 철수 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철수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 오빠 나 이번 달 카드값 좀 내줘. 200만 원이야. 오빠 우리 큰애 학원비가 100만 원인데. 오빠 나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철수 씨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대화들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생활비를 절약하는 동안 저 여자는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미선 씨의 자녀 중 하나가 최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비용을 철수 씨가 전액됐다는 겁니다. 5천만 원. 당신 우리 큰딸 결혼할 때는 500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순자 씨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돈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집 자식 결혼식에는 5천만 원을 썼다고요. 철수 씨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명의의 재산 중 70%를 원고에게 분할하라.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라.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1년. 순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죠. 그리고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행. 순자 씨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 에펠탑이야. 세상에 진짜 아름답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돈을 아끼느라 남편 눈치를 보느라 평생 못 가봤던 곳들을 이제야 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취미생활. 순자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며 순자 씨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과의 관계. 이혼 후 자식들은 순자 씨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자식들은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순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해. 진짜로. 그리고 정말로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물론 가끔은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50년을 낭비해야 했을까? 왜 진작 떠나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순자 씨는 요즘 종종 강연을 다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강연이었죠. 저는 70살이 되어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순자 씨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혼자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순자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한편 철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의 대부분을 순자 씨에게 빼앗긴 철수 씨는 미선 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돈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오빠 돈 때문에 참고 산 거잖아요. 이제 돈도 없는데 왜 여기 있어요? 미선 씨의 차갑고 냉정한 말에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미선 씨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지금 철수 씨는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철수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순자 씨의 칠순하고도 1년 후 생일날, 자식들이 또 한 번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세요. 이번엔 조촐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큰딸이 만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엔 지난 1년간 순자 씨가 여행하고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웃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 엄마,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여요. 사랑해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진짜 칠순 잔치였다. 작년 그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70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지금까지 한 여성의 칠순 잔치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